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 하익동에 살고 있는 45살의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남편과 이혼 후 쭉 혼자 살고 있었고요. 요즘 이혼이 큰 흠도 아니고 주변에도 이혼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긴 하죠. 별 대수롭지 않게 툭툭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하고 난 뒤 무척 힘들었습니다. 단지 이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볍게 만남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싫었고,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혼의 이유가 뭔지 묻는 사람들도 지겨웠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끔찍했던 것은 저 역시 이혼을 왜 했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무척 좋았고 이혼을 할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둘 중 누군가 이혼을 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제가 했어야 할 문제였죠. 헌데 막상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웃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 지금 장난하는 거면 하나도 안 웃겨.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이혼해달라고.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설마 우리 딸 때문이야? 아님 혹시 당신 전처랑 다시 만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솔직히 말해. 뒤로 몰래 만났어? 그래, 어쩐지 딸이 자꾸 이혼하라고 하는 것도 그 여자가 우리 집 들락거릴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 설마 잤니? 그래? 뭐? 내가 미쳤어? 절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그 여자한테 아무런 감정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이 선택은 온전히 우리 딸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나도 많이 고민하고 말하는 거고. 물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 미안하다고 생각해? 미안하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딸 핑계로 이 상황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수아가 내가 싫다고 하는 거, 그리고 수아는 그 누구보다 친엄마랑 합치길 원하잖아. 당신 나랑 이혼하겠다는 게 그것 때문 아니야? 내가 계모라서? 그게 아니면 도대체 뭔데? 여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흥분 좀 가라앉혀.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수아한테 뭘 그렇게 못했어? 아님 당신한테 못했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을 해야 알지.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남편은 제 물음에 한숨을 푹 쉬더니 미안하다고 재차 말하더군요. 솔직히 우리 둘 사이는 아무 문제 없지. 근데 당신도 알잖아. 나한테 수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애가 많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난 진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오로지 수아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한 게 맞아. 여보,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거 줄 거야. 재산, 이 집 다.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닌 거 알아. 알지만 그만큼 미안해서 그래. 제발 내 진심을 좀 알아주라. 어? 나중에 다 말해줄게. 여보, 나 한 번만 믿어줘. 최대한 빨리 끝내고. 미친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전처랑 바람나서 나간다는 말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진 몰랐네. 나쁜 새끼. 언젠 나한테 죽어서도 은혜 갚는다더니. 진짜 아니라고. 나 정말로 그 여자랑 다시 잘할 마음 없어. 이건 믿어줘.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랑 전처 사이가 어땠는지. 그리고 수아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아이인지. 사실 남편과 저는 둘 다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했고, 남편은 전처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혼을 했다고 들었죠. 이혼을 결심한 게 종교 때문이긴 해도 직접적인 원인은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할 때도 그 사람은 늘 딸이 우선이었고 그만큼 가정적인 사람이라 재혼을 결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할 당시에 남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딸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바로 전처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저는 혼자서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결론이 내려졌죠. 바로 공동 육아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이 전처와 이혼한 뒤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바로 딸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무척이나 힘들어했고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곤 했었죠. 오늘도 안 보여줬어. 우리 딸 안 보여줬다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어. 몸이 안 좋다면서 그냥 약속 시간을 어겼다고. 분명 오늘 만나도 된다고 해놓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날 괴롭히려고. 우리 수아 잘못되면 어쩌지? 여보, 그래도 친엄마가 딸한테 무슨 짓을 하겠어? 너무 걱정 마. 그 여잔 하고도 남아. 정신이 미친 여자니까. 나쁜 생각만 하지 마. 이혼할 무렵에는 종교에서 탈퇴했다고 했었잖아. 그게 다 양육권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탈퇴한 척하는 게 뻔해. 그 미친 여잔 절대로 그렇게 쉽게 탈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나라고 이혼할 때 그냥 했겠어? 설득도 하고 애원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끊어낸 게 그 종교야. 애초에 내가 좀 더 빨리 이혼했더라면, 하다못해서 내가 제대로 된 직업만 있었다면 이렇게 양육권을 빼앗겼을 리가 없는데, 이게 다 멍청하고 무능한 내 탓이야, 내 탓. 저와 진지하게 만날 당시에 남편은 무직 상태에 가까웠고 가끔씩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멀쩡하게 회사도 다녔고 착실하게 돈을 버는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전처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빚까지 내어 돈을 갖다 바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급 통장과 생활비 전부를 전처에게 맡긴 뒤 용돈을 받아 쓰던 남편은 그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모든 걸 알아차렸을 때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죠. 그때 당시를 이야기해 줄 때마다 남편은 마치 균열이 일어난 댐 앞에 발이 묶인 채 서 있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금, 카드, 각종 관리비와 체납된 세금까지 한 방에 터졌고 그렇게 남편은 직장도 잃고 신용까지도 잃게 된 거였고요. 그러다 제 도움을 받아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고 점차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를 늘 구세주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이렇게 딸이 보고 싶다고 우는 것도 사실 당신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지. 매일 빚에 쫓겨서 허덕이다가 이제 숨 좀 쉬어지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나 진짜 당신한테 잘할 거야. 혹시나 내가 죽더라도 당신한테 무조건 은혜 갚아. 무슨 그런 말을 해. 죽긴 왜 죽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잘하고 싶어. 내가 자격증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해낼 거야. 적어도 당신은 절대로 고생 안 시킬 거고.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됐어, 천천히 해, 천천히. 당신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노력하는 거 아니까. 제 말에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내가 진짜 복은 다 받았지. 당신 만나서 나 지금까지 안 죽고 버티고 있는 거야. 당신은 천국에서 우리 엄마가 보내준 사람이 확실해. 남편은 정말로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저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서더군요. 실제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시작으로 목표였던 크레인 기사 자격증까지 땄던 겁니다. 크레인 기사라는 게 늘 일정한 수익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일이 많을 때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했죠. 기본적으로 제 월급의 4배를 훌쩍 넘기까지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성실함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저는 한 번도 남편이 노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할 정도였기에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늘 감사했네요. 그래서 저도 딸 수아에 대한 문제가 얼른 해결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하고 딱 1년이 지날 무렵에 공동 육아를 하자며 어쩐 일인지 전처가 숙이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공동 육아? 그게 뭔데? 같이 키운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뭐 합의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뭐 전처 말로는 한 달씩 번갈아서 키우자고 하더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 경우엔 그 여자랑 자주 만나게 되니까 그건 좀 그렇고 2달에 한 번은 또 너무 기니까 딱 한 달이 좋을 것 같다고. 보통 한 달에 몇 번 보러 가는 건 아는데 그게 면접 교섭권이라고 했지? 근데 공동 육아는 처음이라 진짜 그래도 된다고 해? 전처가? 응. 아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면접 교섭권이 있을 때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서 이번엔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까지 받았지 뭐야. 진짜 잘 된 것 같아. 남편은 기뻐서 눈물까지 보이다가 돌연 제게 조심스럽게 되물었죠. 혹시 당신이 싫다면 수아는 내가 전적으로 케어를 할 거야. 아님 내가 일을 할 때는 사람을 써도 되고. 절대로 당신한테 부담은 주고 싶지 않아. 말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수아라는 애 너무 보고 싶어. 지금이면 5살이잖아. 서툴러도 노력해볼게. 당신한테 수아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데 그 정도는 각오했어. 정말? 고마워 여보. 진짜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솔직히 걱정이 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혼한 전처와 남편 사이의 아이고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또 무엇보다 제 딸처럼 생각하고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수아를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말랑말랑한 볼과 손가락, 우유 냄새를 풍기는 뽀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엔 한 달씩이나 맡아야 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나중에는 한 달밖에 있을 수 없어서 우울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야말로 딸바보가 된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저 단둘이서도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수아가 함께하니 진짜 완벽한 걸 몰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주말에는 소풍도 가고 놀이동산도 갔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학교 배정을 받게 되면 양쪽 부모 중 한쪽의 지역에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했던 거였죠. 남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급했던 것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여보, 진짜 어쩌지? 우리 수아 못 보는 거 아니야? 전처가 말하는데 방학 때 한 2주 정도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겨우 2주? 진짜 답답하네. 그럼 수아가 우리 또 까먹을 거 아니야. 여보, 아니야. 수아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아는데. 어릴 때 기억은 거의 못하잖아. 수아 커가는 것도 봐야 하는데 너무 길어. 1년에 겨우 2번 2주? 양육권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할 줄은 머리털 나고 처음 알았어. 다른 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못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그냥 아이 데리고 올 순 없어? 불가능할 것 같아. 어떤 결격 사유라도 있어야 가사 소송을 걸어볼 텐데 그런 정황도 증거도 없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양육권은 친모 편을 들어주잖아. 그래도 우리가 아이 키우기엔 더 환경이 좋잖아. 집도 더 크고 돈도 더 잘 벌고. 가능만 하다고 하면 나 지금 하는 일도 그만둘 수 있어. 우리 딸을 위해서 전업주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정도로는 안 먹힐까? 남편도 답답해하긴 했지만 그땐 제가 더 미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모니 뭐니 남편이랑 아이 가지면 수아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라며 말은 많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정말이지 수아를 위해서 제 심장도 뚝 떼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전처와 만나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전처럼 한 달씩 번갈아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조건이 좀 그래. 조건? 무슨 조건? 다 들어준다고 해, 뭐든. 그게 아예 이 동네로 이사를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이사하면 학교 문제가 해결되니까. 단 내가 전세금을 내주는 조건이야. 뭐 돈은 크게 문제될 건 없지.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찜찜하잖아. 당신한테도 그렇고 솔직히 나도 좀 거북하고. 뭐? 우리 동네로? 여기로? 역시 그건 안 되겠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거절했고. 아니야, 왜 거절을 했어? 여보, 그래도 전처야. 나랑 살던 여자라고. 불편하긴 당연하니까. 딱히 생활권이 안 부딪히는 정도면 되잖아. 이 동네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 근처로 이사만 하게 되면 수아 계속 볼 수 있는 거래? 여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해. 보통 전처랑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싫어하는 게 맞잖아. 아니, 난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 그 여자한테 미련 없다며. 그리고 난 당신 믿어. 우리 다른 건 생각 말고 우리 수아만 생각하자. 나 수아랑 더는 못 떨어져. 당시 남편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저 역시도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고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전처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저도 신경 쓰이고 불쾌했었죠. 그럼에도 수아 일 때문이었기에 제가 다 참고 버텼던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남편을 믿기도 했기에 가능했던 거였고요. 남편은 제가 전 남편의 음주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알고 가끔 마시던 술도 아예 끊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습관처럼 말하곤 했고요. 그런 사람이라서 믿지 않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죠. 어쨌든 그렇게 돈까지 들여서 이사까지 시켰고 우린 이전과 다름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견고하고 행복했던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바로 전처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은 그냥 지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지시를 하더군요. 저번에 보니까 그 집만 가면 학습지고 학원 숙제고 아무것도 안 하던데 친모가 아니라서 그런지 애 교육엔 아예 손을 놓은 건가요? 노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몰라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학습지를 하는 걸 아예 몰랐고... 어련히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셔야죠. 우리 애 이제 마냥 어린애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선행학습이다 조기 유학이다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는데 당연히 공부를 시작할 거라는 건 자각을 하셨어야죠. 이래서 계모들이 욕먹는 거예요. 아세요? 일단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이러니까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봐요. 세상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어요. 저희 딸 말로만 소중하다고 하지 말고 제발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좀 케어해주세요. 애가 그 집만 다녀오면 반병신이 되어서 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기 이봐요. 말씀이 너무 거친 거 아닌가요? 애한테 반병신이라니. 나는 말만 하는 거죠. 실제로 멍청하게 키우고 있는 건 그쪽이고요. 저도 이혼한 남편과 재혼한 여자랑 통화하고 싶은 마음 한 톨도 없어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제발 제대로 좀 시키세요. 놀러만 다니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하지만 아이 정서 발달을 통해서... 말이 좋아서 정서 발달이지 솔직히 그냥 노는 거잖아요. 나중에 커서 평범한 성적 받아서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는 것보단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애를 위해선 더 좋지 않나요? 당장 예쁘고 어리다고 물고 빨고 해도 결국 부모란 미래까지 봐야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당장 노는 거 좋다고 게임 시키고 손에 휴대폰 쥐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딸이면 조심스럽기라도 해야지. 에이.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니 저는 그 여자가 시키는 것처럼 수아와 함께할 때 공부도 병행하곤 했습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곁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가르쳤죠. 수아도 초반에 열심히는 따라오려고 했지만 문제는 그 양이었어요.
누가 봐도 벅찰 정도로 많은 숙제와 학습지를 보고 저조차도 경악하곤 했으니까 말이죠. 문제는 몇 달 동안 내리 반복되니 딸이 저희 집에 오는 걸 이전처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아줌마랑 있는 거 싫은데. 뭐? 혹시 학습지 때문에 그래? 미안해. 근데 아줌마도 어쩔 수가 없어. 일단 해놓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쉴 때 놀이공원 가자.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가고, 응? 싫어.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 거기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왜 아줌마만 그래?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 싫어서 내쫓으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선 이걸 안 한다니. 수아 엄마가 학습지 시켜준 거 아니야? 우리 엄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놀게 해줘. 게임도 하게 해주고 TV도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아줌마만 이런 거 시키잖아. 그래서 이 집에 더 오기 싫어. 나 갈래.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제게 늘 하는 일인 것처럼 말만 해놓고 본인과 함께 있을 땐 공부 자체를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수아가 올 때마다 답답해하고 싫어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종의 이간질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물어봤지만 본인은 저와 똑같이 가르친다고 발뺌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요령이 없이 억지로 시키려고 해서 반발심이 일어난 것이라며 몰아가기까지 하더군요. 더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이 바빠서 토스트와 삶은 계란 그리고 샐러드로 간단한 아침을 먹여서 학교에 보냈는데 전화가 와서 난리를 쳤죠. 어떻게 애를 굶겨서 학교를 보낼 생각을 해요? 가뜩이나 허약한 애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애를 왜 굶겨요? 수아가 그래요? 딸랑 토스트랑 계란만 먹인 게 굶긴 거랑 뭐가 달라요? 수아 걔 나랑 있을 땐 국, 찌개는 기본에 아무리 적어도 5첩 반상은 차려서 먹여보냈어요. 근데 그 집만 가면 애가 반쪽이 돼서 온다고요. 어린애들이니까 더욱 영양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토스트도 빵 그냥 구워낸 거 아니고 계란이랑 야채 넣어서 만든 거고요. 생과일 갈아서 주스 만들어줬고 삶은 계란으로 단백질까지 챙겼어요. 또 샐러드도 곁들여 건강식으로 먹였고요. 단순한 국찌개 반찬보다 영양 더 없이 신경 써서 만든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계모 주제. 이런 부분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애 안 낳아본 티가. 걔가 그걸 좋아하긴 하는 줄 아세요? 걔는 어릴 때부터 아침에 국찌개 없으면 안 먹는 애였어요. 근데 누구 맘대로 영양 운운하면서 괜찮다고 해요? 애가 싫다고 하잖아요, 애가! 저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 의견은 받아들였습니다. 애가 싫다는 건 몰랐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 못했네요.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제발요. 제발 좀 주의 좀 해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 내용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만 딸깍하면 끝나는 걸 왜 그렇게 저를 경계해요? 뭐 제가 남편한테 미련이라도 있을까봐요? 저도 안 가지니까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그것도 제 남편이랑 재혼한 여자한테. 그러니까 우리 얼굴 붉히지 말고 각자 제대로 공동 육아하자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것 이외에도 애가 배앓이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피곤해하면 벌처럼 저를 쏘아댔죠. 심지어 김치를 먹였다고 그것만으로도 20분 동안 설교를 들어야 했고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단순히 글을 쓰는 것뿐인데 지금도 뱃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저는 당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병원을 들락거렸고 휴대폰에 그 여자 이름이 뜨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뛰는 증상까지 있었죠. 모든 걸 수아를 위한 일이라며 참고 또 참았는데 제가 저자세로 나오니 오히려 그 여잔 점점 더 기세가 등등해졌던 겁니다. 그래도 남편은 온전히 제 편이었어요. 그 여자 전화 왔어? 자꾸 상대하니까 당신이 힘든 거야. 그냥 무시해버려. 수신을 아예 차단해버리든가 오면 전화를 끊어버리든가. 그래도 수아 친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무시를 할 수가 있어. 적어도 나보다 잘할 거고 수아를 위해서라도 좀 가까이 지내는 게 맞잖아. 마냥 어린애도 아니니 나랑 친엄마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좋게 해. 그래, 뭐 당신 말처럼 수아도 이제 다 알아.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도 당신이랑 내가 재혼한 것도. 근데 좋게는 아니야. 애초에 당신이 눈치 보면서 그 악마 같은 여자 말 듣고 있는 게 답답한 거야. 여보, 나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근데 요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잠도 통 못 자고 한숨도 늘었고. 내 말이 틀려? 애 키우면 다 힘들지. 그래도 수아 있으면 난 됐어. 이걸로도 충분해. 나 진짜 괜찮다니까. 아우, 진짜 당신도 고집 정말 세다. 그래도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말해. 어? 나한테 무조건 말하는 거야. 약속해. 너는 그 여자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 알았어, 약속해. 됐지? 사실 남편은 저와 전처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라고는 자주 전화가 와서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다는 것과 제가 위장약을 달고 살게 된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게 전부였죠. 당연히 제가 말을 일부러 안 한 거였고요. 애초에 제가 전철에 가까이 살게 하자고 고집을 피웠기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문제로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또 괜히 말을 했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수아가 힘들어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안 그래도 이혼한 엄마 아빠 집을 오가며 힘들고 혼란스러울 아이에게 더 상처 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수아가 약점이라는 걸 눈치챈 건지 전철은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수아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전화가 왔죠. 아무리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이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는 건 주부가 할 역할 아닌가요? 우리 애가 머리라도 크게 다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팔고 살아요? 그 부분은 죄송해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했고. 당신이 친엄마면 그런 소리 못하지. 내 딸 놀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게 평생 트라우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야죠. 앞으로는 락스로 청소를 좀 해요. 바닥에도 실리콘으로 된 매트를 깔아 놓으라고요. 겉으로 보여주려고 깔끔하게 물건만 치우지 말고요. 집이 모델하우스도 아닌데 깔끔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주의할게요. 근데 저희 집 보신 적 있으세요? 뭐요? 제가 언제 봤다고 했어요? 아니, 깔끔하게 물건을 치운다는 걸 알길래요. 모델하우스 같다는 것도. 수아가 말해줘서 알고 있는 거죠. 깔끔 엄청 떤다고. 그럼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 어쨌든 좀 적당히 해요. 얼마나 쓸고 닦기 애가 미끄러져. 하여튼 유난이야, 유난. 그때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계속 찜찜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물건의 각도까지 맞춰놓을 정도로 깔끔하게 하고 사는 편이었는데 물건의 위치가 자주 바뀌는 게 보였거든요. 뭐 이를테면 신발장에 넣어둔 제 신발이나 화장품,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딸이나 남편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거실에 강아지용 감시 카메라를 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작이 감지돼서 보니 거실에서 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전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기분은 나빴지만 딸을 데리고 잠깐 왔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내내 온 서랍을 다 뒤지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해서 따졌죠. 이봐요. 제가 집에 들어온 것까진 이해하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선 넘었죠. 도둑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속옷 서랍까지 열어보고 속옷도 꺼내서 보고 심지어 제 목걸이 차고 다니고. 제 말에 전처는 놀랐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감시 카메라를 뜯어버리더군요. 그리곤 적반하장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감시 카메라 달았어?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거 몰라? 어디서 귀한 내 딸을 허락도 없이 이런 카메라로 감시를 해? 뭐요? 지금 제가 그걸로 수아를 감시했다는 건가요? 저는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서 설치한 거고 수아랑은 하등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 집인데? 내 집? 웃기고 있네. 야, 이게 네 돈이야? 수아 아빠가 마련한 거지?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쥐똥 같은 월급 받으면서 내 집 타령이야? 돈 보고 접근한 첨년 주제. 당신 계속 반말에 막말할 겁니까?
누군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해! 누가 하지 말라니? 내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혹시나 위험한 게 있는지 우리 딸이 저번처럼 다치진 않을지 몰라서 집 좀 방문해서 이것저것 만진 건데 그걸로 파르르 떨면서 지랄 연병을 하네. 아이고, 너 정신과 치료나 받아봐. 애초에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것들 중에 정상적인 것들은 없지. 이건 내가 알아서 버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짓 하면 2번 대신 수아 못 볼 줄 알아. 알았니? 내가 이런 집에 우리 수아 보낼 것 같아? 이봐요, 지금 협박해요? 그래, 협박이다. 어쩔 건데? 쪼르르 남편한테 이르시게?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난 어차피 이 꼴 저 꼴 안 보면서 살면 좋아. 우리 딸이랑 단둘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원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줘? 수아 데리고 아예 사라져 줄까? 확실히 저는 그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갑이 될 순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의리며 더 나아가서는 병정까지 내려갔죠. 양육권을 가진 그 여자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었기에 뭐든 참아야 했고 그 뒤로도 종종 저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걸 내버려둬야 했네요. 당연히 이런 부분도 남편에게는 함구했습니다. 어쩐지 제가 힘들다고 하는 순간 공동육아를 포기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건 저를 더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기보다는 일종의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저였기에 공동육아를 하는 것보다 저를 우선해 둘 게 뻔했죠. 본인은 따로 일주일에 몇 회 정도의 면접 교섭권을 대신 쓰려고 했을 테고요. 그러니 뭐가 됐든 저는 수아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실상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수아의 변화였죠. 아줌마가 그냥 아빠랑 이혼해주면 안 되는 거야? 수아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줌마 너무 놀랐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줌마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니? 그야 엄마가 자꾸 아줌마 때문에 울잖아. 아줌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빠랑 엄마는 잘 살았을 거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 그니까 난 아줌마가 빠져주면 좋을 것 같아. 수아, 너 그 말 진심이야? 진심이야. 아줌마만 없으면 진짜 모든 게 다 좋을 거니까.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과 절망, 배신감이 제 머리 위로 우박처럼 쏟아지는 것 같았죠. 제가 배 아파서 낳진 않았어도 거의 10년 가까이 키워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이혼하길 요구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물론 저는 이 부분도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딸과 제 사이가 틀어졌다는 걸 남편이 알고 말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딸이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제가 딸이 이혼해달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힘들었고 깊은 잠에 빠지곤 했죠. 때문에 그날 식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을 2시간이나 넘기게 된 겁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면서 깨어났고 마침 퇴근을 한 남편도 그 상황을 보고 말았던 거죠. 하필 딸이 방치도 학대라며 경찰에게 말하고 있을 때였고요. 다행히 그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경찰은 돌아갔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수아에게 사과를 했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좀 부주의했어. 어제 잠을 도통 못 자서. 수아야, 많이 배가 고팠니? 지금이라도 내가 금방 밥 지어서. 됐어. 진짜 아줌마가 너무 짜증나고 싫어. 학대범, 방치범, 최악이야. 수아야. 딸의 방문이 쾅 닫혔고 이내 무서운 얼굴을 한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정신과 상담 받는다는 말 왜 안 했어? 이런 약들 먹으면서 왜 말을 안 해? 여보,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감기약 같은 거야.
잠이 도통 안 오고. 수아랑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수아 저게 자꾸 이혼 소리를 달고 살 때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당신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약 먹었겠지. 여보,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수아 사춘기라 그래. 그리고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달가울 수 있어? 이해해줘야지. 이해?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거의 10년을 키워줬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지금 그걸 이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정말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 맞고 난 이해해. 요즘 애들 다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런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부모를 신고했어. 당신을 계모라고 했고 그것도 생판 모르는 경찰들 앞에서 방치라고 악을 쓰는 걸 보고도 그래? 당신도 진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애초에 내가 남편이긴 해? 나한테 약속한 건 다 잊은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말하라고 했잖아. 근데도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내가 잘못했어.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내가 수습해 보려고 했던 거야. 아니, 당신 지나치게 수아를 감싸고 있는 거야.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더라도 오냐오냐 키우는 게 부모가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부모야. 잘못한 건 뜯어 고쳐주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게 부모고. 수아가 이번 일은 잘못했다는 거 몰라? 남편은 당장이라도 수아를 혼낼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고 저는 그 사람을 말렸죠. 그러지 마. 왜 그래? 애 무서워할 거야. 놔!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해! 그날 남편은 정말 맥까지 들었습니다. 나중에 눈이 퉁퉁 불어서 울다 지쳐 잠든 딸을 보며 저는 숨죽여 울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뒤는 지옥에 가까웠죠. 남편과 딸은 매번 싸우고 딸은 그걸 모두 제 탓으로 돌리는 쳇바퀴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이 엄격하게 훈육할 때마다 한 걸음씩 저와 딸이 멀어지는 걸 느끼면서 더없이 크게 아팠죠. 헌데 그런 와중에 남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뜸 이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더구나 모든 게 딸을 위해서라고 말했으면서 전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굴었던 주제에 바로 살림을 합치기까지 했으니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고요. 실제로 모든 재산을 다 제게 넘기는 조건에 유리한 이혼이었지만 저는 그걸로 상처가 치유되진 않았습니다. 술에 빠져서 폭력을 휘두르던 전 남편과의 이혼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가정이 깨지니 정신을 못 차렸죠. 특히 수아를 못 본다는 게 마치 생사를 잡아 뜯어내는 기분이었거든요. 무려 3년이 흘렀음에도 저는 일상을 되찾진 못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잠만 자는 생활의 반복이었고 무기력증으로 집에선 요리조차 하지 않았죠.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으면 언제라도 수아와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골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날도 주말에 한 끼도 먹지 않았을 저를 위해서 배달을 시켰다며 나가서 받으라는 말을 하셨죠. 그리고 20분 정도 지났을까 차인벨이 울렸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배달 복장을 한 남편이 서 있었죠. 여보. 쉿, 조용. 여보, 나 딱 10분만 숨겨줘.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길 어떻게 온 거고? 장모님한테 부탁했어. 시간 없어, 제발. 저는 얼결에 그런 남편을 들여보냈고 남편의 모습을 그때서야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살이 20kg은 빠진 것처럼 보였고 눈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죠. 심지어 입술도 터진 건지 핏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요.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남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줬습니다. 헌데 그걸 들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제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말입니다. 여보, 수아는? 수아는 뭐 하는데? 지금 당신 너무 이상해. 몰골이 도대체 왜 그래?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났다는 거야? 이 가짜는 연극을 더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무섭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데?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지. 나랑 전처랑 합친 거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근데 그거 오해야. 저는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죠. 오해? 지금 장난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한 집에서 살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이제 와서 후회라도 되니? 내가 혼자 있으니 어떻게 변명 좀 하면 다시 넘어올 것 같아서 그래?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 딸을 지킬 수 없었을 테니까. 또 당신도 미치게 될 것 같았어. 잘 들어. 난 그 여자랑 일부러 합친 거야. 물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손도 잡은 적 없어. 이건 진짜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당신한테 이혼하자며 전 재산 주겠다고 한 것부터 딱 거기부터 이 연극이 시작된 거라고. 남편은 전처가 이혼 당시 사이비 종교를 그만뒀다고 했지만 그걸 결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 후에도 딸의 상태를 살피면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고 했죠. 다행히 수아에게서는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아 진짜 그만뒀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아가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걸 안 순간 전처가 개입했음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 일기장에 당신을 제일 먼저 그리던 애였어. 그런 애가 갑자기 아동학대 신고?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지. 전처가 우리 집 근처로 오고 난 뒤부터 나한테 밥을 먹고 가라, 술 한잔 마시자면서 계속 접근하려고 하기까지 했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당신을 유혹했다는 거야? 유혹은 개뿔. 그저 내가 전이랑 달리 돈이 있어 보이니 돈이나 빼먹으려고 한 거겠지. 원래 그런 여자니까. 어쨌든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애를 이용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딸 앞에서 눈물 콧물 찍어가면서 아주 드라마를 썼던 것 같던데, 문제는 수아가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다 믿고 있다는 거였지. 실제로 들어보니 가관이더라. 잘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당신이 마치 끼어든 것처럼 아주 막장 소설을 써놨더라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랬구나.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이전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이 돈 때문에 나한테 들러붙은 거라고. 딸한테도 겉으로만 잘해주지 뒤로는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일 거라는 말도 한 모양이야. 이건 수아가 말을 해준 거니까 정확해. 수아는 당신을 좋게 봤으니 나름대로 버티고 참다가 터진 거고. 그런 말이 자기 딸한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한 거야? 친엄마가 어쩜 그래? 원래 그런 여자야. 아이 임신하고부터는 그 종교에 빠져서 뱃속의 아이를 신의 재물이니 어쩌니 하던 그런 여자라고. 그래서 난 당신이랑 이혼 전에 수아한테 그걸 말했고, 모든 건 다 오해다, 친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 근데 애가 이해를 못해. 세뇌가 된 건지 전처가 연극을 잘한 건지 애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다고.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 진짜 좋은 사람이고 불쌍하다면서. 남편은 이대로 두면 제가 마음의 병이 들거나 수아를 잃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아에게 진짜 친엄마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죠. 제게 전 재산을 모두 준 것도 재산을 지키면서 전처의 본색을 가장 빨리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화가 났죠.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게 아니었다?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당신이 허락 안 했을 테니까. 그 과정에서 수아가 받을 상처를 운운하면서 또다시 보호만 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나도 죽기보다 싫은 짓을 했던 거야. 나도 사면초가였다고. 당신은 정신과 들락거리며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수아도 저 상태가 된 텐데 둘 다 지키려고 하니까 그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난 그게 최선이었어. 저는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설명을 더해줬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돈 한 푼 없는 상태로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이전처럼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잘해주더라. 근데 내가 미쳤어? 돈 벌어봤자 어차피 그 종교에 갖다 줄 텐데 뭐하러 그러겠어?
그래서 직장을 잃었다 핑계 대면서 몇 달을 놀고 먹었지. 그러니까 슬슬 입질이 오더라고. 전처는 돈을 벌어오라며 매일같이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적당히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일부러 배달일 다니며 최대한 적은 돈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왜? 근데 왜 돈을 벌었어? 그냥 놀면 더 빠르고 간단하지 않아? 아니, 돈을 안 벌면 내가 무능해서 그런다고 나올 거잖아. 돈 못 버는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아내는 너무 자연스럽지. 그래서 배달일 하면서 아주 조금씩만 돈을 준 거야. 수아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아빠처럼 보여야 했고 그 여자의 본색을 끌어내야 했으니까. 그럼 몸의 상처는 뭐야? 때리더라고. 돈을 못 버는 날엔 물건도 집어던지고 그래서 맞아준 거야.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딸이 눈치챌 때까지. 너무 무모한 짓이잖아. 내가 설명을 100번 해도 세뇌당한 사람은 못 이겨.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종교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 보고 듣고 직접 깨닫게 만드는 게 최선이었어. 무모해 보여도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고. 비록 전처의 본색이 딸 앞에서까지 완전히 드러내진 않아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사이비 종교에 여전히 몸을 담고 있다는 증거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수아가 제가 보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극을 끝낼 때가 됐다는 걸 알았고 급하게 딸을 저희 어머니 집으로 피신시켰다고 했죠. 우리 엄마? 엄마한테 다녀온 거야? 그러니까 장모님이 날 도와주신 거지. 배달 받으라고 당신한테 연락도 해주셨고 무엇보다 나 쫓기고 있었거든. 그 여자가 내가 딸 데리고 도망친 거 알고 사람들을 풀었나 봐. 무슨 조직처럼. 이전에 살던 집은 근처도 못 가. 그래도 수아랑 같이 있어줬어야지. 수아는 괜찮아. 일단 당신도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 빠져나온 걸 말하고 싶었어. 솔직히 듣는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딸이 세뇌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딸이 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는 구성 자체가 기가 찼죠. 물론 효과가 있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쉽사리 잘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울먹이며 말했죠.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한텐 뭐라고 할 말도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수아도 나도 당신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낄까봐 그 3년 동안 나도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것도 이 말하려고 온 거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다시 돌아와달라고도 못해. 내 주제 욕심낼 수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억울했어. 남편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고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죠. 솔직히 잘 왔다. 난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도 수아도 모든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저 역시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기에 바로 용서가 되진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남편과 수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제가 너무 과하게 재산을 다 받기도 했고 다시 제대로 살려면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가져온 증거 덕분에 수아의 양육권자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수아가 만으로 13세가 넘었기에 아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판단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올해 1월에 수아를 다시 보게 됐죠. 못 본 사이에 훌쩍 자랐긴 했지만 한눈에 저는 수아라는 걸 알았어요. 아줌마 맞지? 딸은 다가오다가 멈칫하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아줌마한테 그런 못된 짓이나 하고 그래서 내가 벌 받았나 봐. 정말로 미안해 아줌마. 죄송합니다. 저를 싫다고 말하던 단호한 눈빛, 원망 어린 눈으로 노려보던 순간 제 앞에서 방문을 쾅 하고 닫던 모든 게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품에 처음으로 와락하고 안기던 어린 수아의 모습이 고정되었고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나갔죠.
저는 수아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도 그 곁에 있던 남편도 울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수아의 엄마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얼마 전 다시 살림을 합쳤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약간은 두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모라는 말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죠. 더는 무조건 감싸며 입을 닫지 않을 거고요. 만약 전처가 다시 나타나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이젠 바보처럼 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딸이 또다시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려고 다짐했죠. 전정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이 전정이란 나무의 가지나 줄기를 잘라내어 다음 해 결실을 돕기 위한 작업을 뜻합니다. 즉, 과감히 잘라내고 고통을 이겨내면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마 그 부분에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야 비로소 더 크게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으니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겠죠. 끝으로 초보 엄마인 제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며 이 사연을 듣는 저와 비슷한 사람도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전정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